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와, 눈 깜짝하니까 어느덧 4,900 지금 터치 직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총 상단주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우려의 무게를 가져야 할지 아니면 가는 추세와 관성에 몸을 맡기고 계속된 시장을 즐겨야 할지 오늘 오후의 쟁점에서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 거고요. 길건우 대표님은 잠시 후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김대준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엄청난 시장이고 이랬던 시장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완전 예전부터 시장 바라보셨잖아요. 제가 97년 3월에 주시장에 입성이라고 할까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또 한 30년 가까이 되었죠. 그동안에 오랫동안 시장을 매일 경험하고 체크한 경험을 토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오늘과 같은 최근과 같은 시장의 흐름은 저도 처음 보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다라고 해야 될까요? 참 처음 경험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고 날카롭게 저희 전략들 좀 세워보고자 하는데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섹터별로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로봇데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고요. 자, 의견 받겠습니다. 긍정과 중립으로 나눠져 있는데 김대준 어드바이저께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로봇이라고 얘기하고 뭐 현대차 그룹 같이 섞여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현대차가 LG 엔솔을 제치고 시총 3위 등극하면서 100조에 대한 흐름들 다시 또 오늘일까 내일일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이 로봇에서 우수수 나왔다는 겁니다.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안 가던 로봇주에서 상한가가 나온다? 이거는 확산으로 의미를 찍어볼 수 있을지 싶거든요. 김대준 대표님, 지금 긍정은 압축의 긍정일까요? 아니면 이제 전 확산의 긍정일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로봇주에 대해서는 보유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자. 그리고 제가 현 시점에서 로봇주에 대한 하나의 그 브레이크 작동을 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흐름은 국내 로봇주의 전반의 강세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을 살짝 돌아보면서 미국의 로봇주라든가 대만의 로봇주라든가 일본의 로봇주 현황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로봇주가 테크맨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부품주 중에서 글로벌 1인 환학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사들이 대부분 로봇 사업을 하고 있지만 로봇주로 대표 종목이라고 하는 로봇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 의료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 의료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또는 아이로봇 같은 종목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주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로봇주의 주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점검을 해보게 되면 최근 내에서의 로봇주 움직임이 그렇게 우리와 비교했을 때 활발한 움직임에서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 최근 횡보 내지는 흐름에서의 정체된 분위기에서의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의 로봇주의 움직임을 흐름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현재 국내 로봇주의 흐름에서의 강세 현상은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로봇주에 대한 신규로 투자해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몰려있다가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됐거나 또는 상승을 한번 확대시키면서 계속 가져가 볼까라는 측면에서 보유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로봇주에 대한 전략적 그 해석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무섭습니다. 올라가는 게 무섭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무섭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 신규 긍정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지만 신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어떠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정 부분 기간 내지 가격 조정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담아보자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걸까요? 압축되어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로봇주의 대표주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난해 로봇주 강했던 로보티즈의 흐름이 가장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보티즈의 현재 주가 수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단계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주, 대장주, 가장 셌던 종목이 아직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고점 돌파 이후에
뭐 차별화된 로봇이라든가 선정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또 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동차로 따로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바로 연이어서 여쭤보면 딱 좋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어드바이저께서 또 자동차도 긍정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에 대한 긍정도 로봇 밸류를 포함해서 긍정인 것인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기대감 또한 있고요. HD 현대 로보틱스 이제 주간사 선정 그런 일정들 또한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쪽으로는 이제는 테크 기업으로 바라보자 의견이 좀 있고요. 지수 기업 1위이기도 합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2위로 쏠려 있고 하이닉스를 제쳤고요. 또 프로그램 쪽도 들어오고 외국계 기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결국 시총 100조를 향해 돌진 중인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단기 목표점으로 남겨둘지 싶기도 하거든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50만 원 넘어가는 게 당연한 가격의 진행 수순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현대차가 저평가인데 어떤 저평가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치주는 통상적으로 PBR 네. 기준으로 절대적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메이커 대상 기업은 현대차 이외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기아는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 비교 대상으로 PBR을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일본의 토요타라든가 미국의 GM 포드사의 PBR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토요타도 마찬가지고요. GM도 포드도 마찬가지로 PBR 자산 기준 대비해서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지난주 현대차를 말씀드리면서 해당 시점에서 현대차의 0.8배 PBR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최소 지지난주 가격에서 30%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가요, 오늘 1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PBR 기준으로 해서 1.2배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메이커와의 기준으로 주가의 가치 평가를 해보게 될 때 어느 정도의 상승률 자체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 목요일에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죠. 예. 전통적인 자동차 사업에 대한 이번 4분기 실적 내용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 2, 3분기에서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3조 원 중반대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번 4분기에는 관세 영향이 지대적이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있어서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2조 중반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 시점 전해서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최근까지의 상승은 자동차 기업이지 이제 냉정을 찾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메이커사와의 적정 수준에서의 PBR 기준에 도달한 현재 수준에서의 가격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실적과 연동되어진 주가에 대한 반응도의 해석의 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장 현대차 50만 원 근접한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기 목표 가격에서의 고점 라인에 오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로봇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접근도는 제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현상으로 조금은 지켜보면서 이제부터는 판단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때가 되면 이제 이성과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좀 찾을 수 있는 때가 될 거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워낙 로봇이 지금 굉장한 강세여서 현대차 그룹주로 지금이라도 담을까 하셨던 분들에게는 그 단기간이라도 접근이 가능하다면 지금 우선순위를 조금 논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리스팅된 종목군들이 좋을지 아니면 끼로 봤을 때는 뭐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SJG 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나눠서 보세요. 현대차 그룹의 최근의 주가 상승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저평가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의 그 흐름에서의 진행이었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의 대표주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 내에서도 포스코 그룹이 주가 흐름에서의 강세 현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저평가되어졌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줬어요. 최근의 흐름에서는 효성 그룹이라든가 LG 그룹의 주가 흐름이 비교적 강세 현상에서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주가 움직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CES를 기점으로 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의 확산으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평가된 종목에 제대로 된 평가로 가는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에서의 현재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BR 기준으로 해서 적정 수준에서의 가격이 왔기 때문에 이제 확산시켜서 하단부에 있는 종목으로의 접근도를 가져가기보다는 네. 1차적으로 현대차의 주가가 적정 시점에 왔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숨 고르기, 네.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 측면에서의 어떤 주가 수준을 좀 더 이어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후발주나 어떤 개별 성향이 강한 종목으로 이전에서 투자 관점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지켜보자. 이러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가 또 가장 메인이자 핵심인데 여기서 숨고르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사이즈를 좀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논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중립에 가까운 긍정이기도 하네요. 보유하신 분들에겐 좋으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길건우 대표님께서는 자동차를 중립으로 주신 건가 싶은데 우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자동차 타고 오셨어요? 네, 차 타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방금 전에 네. 위원님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랑 본다라고 하면 아예 그 기존의 적정 가격 자체가 지금은 없는 네.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끌어올랐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는 항상 야 이게 맞아라는 걸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뭐 당연히 좋은 리포트들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조금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쉬는 구간의 기점이 제가 볼 때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실적 발표 구간은 사실은 로봇에 대한 거는 전혀 없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뭐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카에서는 선방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가격과 실적을 비교해 보신다라고 하면 많이 실망스러울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 조금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는 구간이 올 수 있으니까 좀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을 소화하고 나면 또 다시 로봇으로 또 올라가기는 할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기회로 삼아서 트레이딩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하네요. 사실 현대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난주에 주셨고 또 로봇 하드웨어 설계에 있어서도 장인이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를 55만 원으로 높이기까지 했어요. 여의도의 방향이 다 우측 상단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는 저희 잠깐 절제 모드예요? 현대 모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제 들고 계셔도 충분히 50만 원 이상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 모비스가 그래도 43만 원은 지키고는 있는데 이게 적정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본업 실적만 체크를 네. 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마 현대차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현대모비스도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뭐 가격도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뭐 일주일 만에 엄청난 쭉 상승률을 올라왔습니다. 네.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익절 네. 전략을 좀 주셨고 다음에 기회를 또 노려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우주항공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으로 또 모아집니다. 길건우 대표님께 의견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HVM, 스피어, 그러니까 스페이스 X 이슈 나왔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그때 리스팅 해둔 것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도 한 번 수급 들어왔고 단기적 1, 2주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길건우 대표님, 지금의 긍정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쭉 본다라는 의견이세요? 아니면 신년 효과로서 1, 2월 추운 구간의 활용도를 좀 높게 보시는 거세요? 저는 이제 사실 1년을 요즘에는 섹터 자체를 1년을 보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수급도 중장기로. 굉장히 빨리 네. 바뀌고 주도주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의 상장이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좋게 보고 있어서 상반기 동안에는 꾸준하게 돌 것 같아요.
뭐 꾸준하게 돈다라는 게 첫 번째는요,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다시 수급이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주도 섹터가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순환배적인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주항공 섹터가 다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는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중소형주 단들도 굉장히 폭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항상 저희가 작은 애들이 많이 움직이면 걱정거리가 있죠.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건 유념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 쫙 정리를 해놨지만 이 안에서도 돈이 잘 찍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발사체에서는 저희가 다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하나에어로나 하나에어로. 한국항공우주나 뭐 이런 친구들 조금 안전하고요. 나머지 아래쪽에서 보면 사실은 인공위성 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해요. 뭐 이제 뭐 원웹도 있고요. 뭐 인텔란테크, AP위성, 세트랙아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에 대한 것도 스페이스X에 대한 것들도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뉴스까지도 사실은 또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조금 좀 골라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재미를 제대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사실 우주항공 움직일 때마다 가장 강조해주던 종목은 큰 종목에서 보자였거든요. 실적시키면서 네. 이런 모멘텀 같이 품어갈 수 있는 여전히 그쪽으로서는 긍정 의견 주고 계신다라는 점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고요. 반도체 의견. 지금 이쪽에서는 고민 구간일까? 아니면 고민할 것 없이 다른 쪽에서 잠시 수급을 좀 즐겨도 되는 것일까? 반도체에 대한 의견 정리 받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이고요. 김대중 위원님께 받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4,900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반도체의 역할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위치 자체가 절대 내려주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양전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는 관세 에 대한 으름장이 또 있었고요. 또 홍라이 명예관장의 그 주식 처분, 2조 원대 주식 처분이 좀 있었는데요. 뭐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러든지 말든지예요. 김대중 어드바이저님. 역시나 보유자의 의미 그리고 신규자까지 포함했을 때 지금은 그냥 고를 외칠 수밖에 없는 반도체 여전히 맞아요? 삼성은 15만 원 근처에서 지금 횡보하고 네.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7만 원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 영향도에 대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약간은 부정적인 뉴스에서의 흐름들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마지막이죠. 연부연납에 대한 물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에서의 이번 매도가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돌파하고 하이닉스가 78만 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주가 추세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접근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앞서 현대차에 대한 적정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의 해석을 일부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반도체의 대표적인 투탑 종목에 대한 주가 적정 수준에 대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앞서 가치주는 제가 PBR 기준으로 해서 주가 해석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산정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술주,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PER, 수익 비율로 우리가 보통 많이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PER이 30배고요. 하이닉스가 28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32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리 D램과 관련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 수준에서 현재 가치가 대부분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마이크론,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기업의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1차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동향에서의 이 투탑에 대한 접근 여부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있어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일부 매수를 들어오는 형태에서 주가가 받쳐주는 모습에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두 가지 관점. 마이크론의 주가 방향성을 가진 흐름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매수로의 전환이 되어지는지. 아직까지는 매수도 아닌 관망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해서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눈치 보기는 필요하고 마이크론의 주가 움직임에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지금이 아무래도 15만 원 그쵸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뚫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맞을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표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다음 쟁점을 통해서요. 오늘도 분위기를 잡습니다. 오전에 원전이랑 로봇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모이기도 했었거든요. 원전 전력 묶어서 살펴볼 거고요. 두 개 모두 길건우 대표님께서는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원전 좋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그전부터 꾸준했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아랫골이 좀 달고 있는 상황. 한국전력, 현대건설, 그리고 오늘 뭐 BHI라든지 우리기술, 우진 같은 경우는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언급 주셨던 종목이긴 한데 너무 좋아요. 지금은 다시 길건우 대표님, 지금 원전 쪽으로 비중 확대하기에도 적절한 구간이라고 보세요?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괜찮아요? 보입니다. 우선은 항상 그 대장이 조금 잘 가고 나서 그 아래로 수급이 조금 흐르는 모습들이 원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패턴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조금 치고 올라와서 딱 지금 정고점이 97,000원대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그 아래쪽으로 이제 현재 조금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흐름은 사실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올해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대형 원전 이야기도 있지만 SMR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SMR 관련해서 올해 이제 착공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이 상호분전 시작되는 게 29년이에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에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말만 하던 게 아니라 야 진짜 하네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고점은 꾸준하게 이제 높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면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재생만 가지고는 이걸 바톤을 이어가는 게 뭐 전력 수급 관련해서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글로벌 원전 중에 지금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그 원전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도 대형 원전은 짓는데 사실은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노후화가 됐는데 미리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주나 발주를 넣지 않으면 나중 되면 전력 이야기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 3년 동안은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아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더 누리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그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전력 관련 차트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맞아요. 이러다가 조금 쉬다가 쭉 빠졌다가 또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매할 때는 조금 놔두시는 것도 좋아요. 신규 접근자분들은 차라리 지금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이 조금 많이 올랐길래 현대차가 오늘 또 그렇게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기아, 뭐 현대 모비스 보신다라고 하면 질주했죠. 수급을 반도체 외쪽으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사실은 로봇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좋은 섹터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뚫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로봇이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을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한 2주 뒤 정도, 2, 3주 뒤 정도를 예상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때 원전이 아마 조금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신규 접근자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눌렀다가 갈 것인가 그 부분이지 가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인 거네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 또는 밀렸을 때 어쨌든 둘 다 모두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말씀 주셨는데 효성중공업도 사실 차트가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군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이에요? 네, 전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 같은 경우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지금 미국 쪽에서 그 아직까지 대량 수주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올 때가 돼갑니다. 네. 그래서 전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노후화된 전력 설비 교체하는 것들도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나 전력 수급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뭐 변압기나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전선 관련주들도 차트 이쁩니다. 전선.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전선 섹터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선 예쁘다. 지금 신규는 전선 바라보자 의견 받아봤고요. 짧게 우진까지 받겠습니다. 상승 각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서요. 지난주 언급 주신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사실 달성이네요. 네, 달성했고요. 달성을 했지만 22,000원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조금 더 두산 에너빌티의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탑픽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대준 어드바이저님의 탑픽은요. LG CNS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네, 이슈뿐만 아니고 최근에 주가 강세를 보여준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평가되어진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일 업종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열사의 내용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삼성에는 삼성 SDS가 있고요. 포스코에는 포스코 DX가 있고요. 현대차에는 현대 오토에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에는 LG CNS가 동일한 업종에서의 동일한 기업에서의 내용을,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장 이후에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최근까지 해서 주가 수준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되어진 LG그룹의 적정 가격의 산출로에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특히 오늘 장에서 LG전자의 주가가 강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LG전자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LG그룹에 대한 주가의 재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 LG CNS의 주가 수준이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까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정도의 수준에서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그룹주로 물 들어오고 있을 때 CNS 노려보자 의견 받아봅니다. 자, 길건우 대표님, 오늘 조선주인데 조선주 내에서는 다소 금쪽이과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달라지나요? 네,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조선주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주들만 요즘에 조금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아래쪽에 이제 언제 내려올까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민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 그 카리브해에서 그 원유 운반선 지나가는 것도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6척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랑 EU가 지금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이쪽을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블랙리스트 1000척 올렸거든요. 그럼 이로 인해서 최근에 운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플러스 알파로 대부분 노후화된 선박이에요. 그러면 운임 요금 올랐어요. 노후화된 선박 어차피 못 움직여요. 걸리니까. 그러면 새로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대형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LNG나 원유 뭐 딴 쪽으로 이제 많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조선이 조금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이쁜 구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네. 목표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만 원 라인대까지 대한조선 한번 노려봅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4,900시대 맞이해볼까요? 고맙습니다.